한산 용의 출연, 이 영화가 재밌다는 소문을 듣고서 진짜인가 궁금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스포일러 없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한산도 한산이지만 여러분 헤어질 결심 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극장에서 다 내려갈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빨리 극장 가서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좀 늦게 보는 바람에 영상을 못 만들었지만 정말 잘 봤어요. 일단 그냥 추천합니다. 덧붙여서 헤어질 결심을 봐야 한산을 보고 나서 두 영화를 다 본 사람들이 던져내는 드립들, 그거를 이해하며 같이 깔깔댈 수가 있게 돼요. 이 두 개 다 봐야 돼요. 선행, 조건. 참고하시고요. 한산 용의 출연, 스포일러 없는 리뷰. 이미 많은 분들이 또 리뷰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축약된 버전으로 총평,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산 용의 출연의 총평. 이런 국뽕 나쁘지 않을지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놀라웠어요. 이 국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냥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으로 채워주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국뽕을 자극하는 영화 혹은 자극하려는 영화 많은데 절반의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만족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시도 자체가 그 시도의 모양새가 너무 촌스러워서 되게 싫어하시고, 근데 요런 국뽕 꽤나 많은 분들에게 가닿지 않을까? 왜냐면 이전에 명량 때만큼 대단한 마케팅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도 기대를 크게 안 하고 있는 영화인가? 하는 추측이 있었거든요, 제 안에. 그래서 너무 큰 기대 없이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보고 나와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다는 게 저의 이 영화에 대한 첫 인상이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말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한산 용의 출연에 좋았던 점. 총평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담백하게 우려낸 국뽕의 맛? 아마 이거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일 것 같긴 한데,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역사적인 흥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대한 평가가 막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크게 갈렸었어요. 특히나 이 불호 쪽이 내세운 큰 주장 중에 하나는 아이고 이순신, 명량해전 두 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도 알아서 이거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얘긴데 오히려 객관적인 국뽕 모먼트를 줄이고 각색으로 들어간 가상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없던 감동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따로 감동을 느낄 게 여기 있는데 왜 해군 전투 영화를 만들면서 백병전을 이렇게 열심히 해? 배 위에서 칼싸움하는 걸로 시간 다 보낼 거면 왜 이순신 영화야? 왜 명량해전을 갖고 왔어? 이순신 장군님이 해외에서도 알아준다는 그 지략가적인 면모 막 뽐내면서 이 열세에 있는 조선의 해군을 데리고서 막 쓸어버려, 이런 거 보고 싶은 건데 왜 장군님 막 소리 지르고 쓰러지고 막 왜 굳이 여기에 이런 드라마를 자꾸 집어넣냐고? 왜 압승한 전투를 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처럼 만드냐 말이야. 이런 느낌의 아쉬운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아쉬움을 느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놀랍게도 이번 영화는 정말 담백하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영화적인 각색은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한산도 대첩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승리, 이 큰 틀을 생각보다 담백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순신 장군님, 연기를 맡으신 박해일 배우님이 연기하기 진짜 어렵겠다 싶을 정도로 드라마보다는 정말 우직한 지략가 이순신의 모습으로 쭉 소개가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사실에 최대한 가깝게 보여줘도 알아서 감동할 것이다 라는 포인트가 이 영화에서 증명이 되고요. 진짜 이렇게 담백하게 가다가 어떤 순간에 진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영화 보시면 알아요. 전작이 있는데 거기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수용해서 이 편을 개선해서 갖고 왔다는 점 굉장히 좋았고요. 짤막하게 덧붙이자면 이 담백함을 해내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님을 가지고 너무 드라마틱한 걸 안 만들기 위해서 영화가 흘러갈 때 보여지는 주된 시점, 관점이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예상한 부분과는. 그래서 치밀하게 이 담백함을 우려내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 같다 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영화에 좋았던 점, 프리퀄 맞네? 명량이 개봉하고 나서 한산이란 영화가 예고됐을 때 시기적으로 명량보다 이전이 한산도 대첩인데 가상의 캐릭터가 아닌데 요런 흐름이 맞나 싶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영화를 프리퀄처럼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굳이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명량을 보고 가실 필요는 없을 거는 같은데 혹시 명량이 잘 기억 안 나신다면 명량을 다시 보고 가시면 의외의 재미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일단 당연히 알려진 대로 1편에 최민식 배우가 연기했던 이순신을 박해일 배우가 젊은 버전으로 연기하고요. 또 1편에 등장하는 조진웅 배우의 역할, 왜군 장수의 역할을 그 인물의 젊은 시절 그대로 변요한 배우가 연기합니다. 인물들이 이어지죠. 이 외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명량에 있었던 어떤 요소들이 프리퀄적인 설정이 가미돼서 여기 등장하는 게 있어요. 보고 가시면 바로 알아보실 거고, 모르셨어도 보시다 보면은 명량이 이런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같은 흐름에 있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보여준 것도 굉장히 기발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꽤나 흥미로운 해상 전투. 물론 해상 전투는 명량에서도 막 대단하게 그려지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포인트부터 백병전처럼 막 진행이 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막 생기고 이러면서 해군들의 전투 같은 느낌은 막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시대 그런 식의 전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해군과 일본군과의 해전 이런 느낌이 엄청나게 있진 않았단 말이에요. 해전으로서는. 근데 이번 작품은 몇 년이 흐르며 기술력이 발전한 것도 있고 전체적인 그림도 그렇고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박진감이 넘치고 잘 흘러가요. 심지어 옛날 전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이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이 안에 몇몇 다이나믹을 배치하면서 나중에 끝나고 봤더니 그 해상 전투가 꽤나 길었는데 실제 영화 볼 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게 연출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조선 해군과 일본 해군의 전투 스타일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도 영화로 보면 보여요. 그냥 배의 스타일이 조금 다르고 대포가 좀 다르게 나가고 맞붙으면 결국 칼로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른 스타일로 해전을 한다라는 게 영화 속에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좀처럼 잘 보기 힘들었던 조선시대 해상전 요 모습이 잘 구현됐다. 요 안에서 또 느껴지는 이 벅참들도 있다. 그리고 어쨌든 한반도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 전투만으로 모든 시간을 끌고 가긴 어렵단 말이에요. 영화적으로. 그래서 몸싸움도 등장하거든요. 백병전 같은 것도. 근데 요거는 또 앞선 명량에서의 그런 아쉬움을 또 의식했는지 다른 장치들로 풀어내요. 이거는 영화를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아쉬웠던 점. 근데 이 아쉬운 점은 제가 이 영화를 좀 전체적으로 재밌게 봐서 그런지 아쉬운 점이 막 엄청 크게 막 이렇게 있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 이 영화를 보러 가셨을 때 누군가 아쉬움을 느낀다면 이런 포인트 때문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첫 번째, 이 영화의 아쉬울 수 있는 점, 역사, 지식, 양에 따라 달라질 초중반부. 이 영화는 이 빌드업이 어쨌든 이 한산도 대첩이라는 대전투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제목이 한산이니까 대놓고. 그래서 초중반부는 그 대첩 이전에 벌어지는 소규모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꾸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존하는 역사를 토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을 비롯해서 이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 전체적인 역사를 잘 꿰고 있는 분이라면 초반부에 찬찬히 쌓아 올라가는 빌드업, 역사적 빌드업, 서사 이 부분이 지루할 수 있겠다. 그런데 동시에 만약에 이런 역사에 대해서 한산도 대첩 들어왔고 이순신 너무 존경하고 하지만 요 전후 과정과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이 빌드업 조금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 애매한 중간선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친절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스킵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요. 애매한 어떤 회색지대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영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큰 맥락은 알겠는데 사극 드라마들에 등장하는 그런 것처럼 잠깐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어떤 포지션에 누군지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다 분장하고 투구 쓰고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보면은 저 사람 누구였더라? 이름 뭐였더라? 뭐 맡은 사람이더라? 헷갈리고 오히려 그런 이름이 많이 나올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 설명 파트에서 누군가는 지루함을 누군가는 불친절함을 느낄 수 있겠다. 저는 후자였어요. 무식해갖고. 두 번째 아쉬우실 수 있는 지점, 이거는 알고 가시는 게 덜 당황하실 것 같아서 영화 내용적 스포라기보다 전투 중간중간에 자막이 나옵니다. 한반도의 장군들이 우리말을 하고 있는데 자막이 나와요.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생동감 넘치는 전투의 사운드를 그대로 살려가면서 대사 흐름을 전달하고 싶어서 일부러 전투음을 죽이지 않았다던가, 촬영하고 나서 봤더니 현장 녹음이 생각보다 약해서 후시 녹음을 하자니 애매하게 어색해질 것 같아서 자막 처리를 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뭐가 어찌됐든 간에 대화가 정확히 보인다는 점에서는 똑똑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국 영화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보러 가는 영화인데 그 안에서 한국말 대사를 한국인 캐릭터들이 하는데 그걸 자막으로 봐야 된다? 전투음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지점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런 사운드를 조절하면서도 대사가 들리게 하는 것도 기술력의 한 측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아예 어떤 지점을 포기하고 한국말 대사를 자막으로 친다. 요 비중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금 당황스럽다가 이렇게 간다고? 하다 그냥 받아들이고 쭉 보긴 했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영화를 보러 가서 한국말 대사를 한국말 자막으로 봐야 된다? 라는 포인트
포인트가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화를 보실 때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가 한산 용의 출연에 관한 총평, 좋은 점, 아쉬운 점에 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이 영화를 봐야겠다, 안 봐야겠다, 아마 제가 하는 말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판단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결정 내리셔서 영화 관람 여부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화 선택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헤어질 결심 추천드린다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 추천의 말씀까지 전해드리며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